연말에 국방위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어요. 일찍근무수당. 이게 이제 10,000원으로 책정돼 있던 거를 평일 5만 원? 휴일 10만 원. 네. 네. 5만 원, 10만 원도 사실 공무원 당직 수당에 비하면 적은 건데 이 정도까지 정해가자 이렇게 합의가 됐었어요. 네. 그걸 이제 정액 처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폭탄을 맞은 거야. 비상계엄 사태로. 그래서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김병주 의원도 있고 하니까 서 박사님이 전화해서 좀 아니 물론 노력을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처리가 이제 거의 장병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견이 없었어요. 네.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요, 우리 군에 관한 문제는 국방위 의원들 간에 거의 대부분 정책에는 이견이 없어요. 맞아요. 국방 정책에는. 아니 그러니까 군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누구나 내 자식 같은데 특별히 그 복지 처우에 관한 문제는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일은 이런 유탄을 맞았다니까. 수습이 쉽게 되리라고 봅니다. 되고 오히려 군대를 갖다가 자꾸 군인들,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 박정훈 대령은 진짜 군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상한 뭐 항명 수괴죄, 항명죄 이런 걸 씌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위에 대통령이나 무슨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맡고 해결해야 될 일을 비겁하게 부하들 죽이는데 쓴 겁니다. 이거 이제 정말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군대와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돈 내고 훈련받는 그 간부들 상황. 이게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런 취지로 695억 원 증액을 추진했어요. 작전 훈련관 간부 급식비로. 네. 이것도 똑같은 문제라니까 지금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돈 내고 가서 훈련 받아야 돼. 훈련 가면 이제 자기 돈 내고 이게 다른 어느 직장 같으면 출장비를 받아서 오히려 돈이 남는데 그러니. 일비도 나오고 교통비도 나오고 남는데 군인들은 훈련 나가면 아이씨, 자기 돈이 들어가. 돈 내고 훈련 받았는데 가지 맙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뭐 겨울에는 주로 동계 훈련을 하겠네요. 간부들이 아까 제가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몇 번 이사했냐고 물었잖아요. 이사 지원비 이것도 날라갔어? 이사 지원비를 증액하려고 했던 게 증액하려고 있긴 있었는데 그게 좀 부족했을 거예요 아마.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원비 현실화를 위해서 뭐 255억인가 뭐 태웠는데 여야 합의가 됐는데 이거 처리가 안 되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또 거기 초급 간부 지원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후보생 지원하면 주던 장학금 같은 거 있거든요. 장려금. 그런 예산들도 아마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ROTC 지원율은 너무 떨어져서 이게 과거에는 ROTC 하면 이렇게 막 자랑스러워하고 또 직장에 취직도 좀 잘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라 그러면 이게 군의 장교들이 군대 와서 병사들이 더 수준이 높아서 야 내가 ROTC 안 가고 내가 지금 병사로 왔는데 저 밑에서 내 친구 제 말이야 제 비실대다가 지금 쏘이러 왔네 이 명령 개통이 좀 안 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살려야 됩니다. 군이 자랑스럽고 복무하는 게 정말 남이 부러워하고 이래야 이제 군의 질이 높아지는 건데 우리가 당연히 그 안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국가로 치면 체력이고 근육인 이걸 도외시하고 군한테만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과거에 그런 이렇게 병사들 봉급 올리고 하면서 그때 대두됐던 문제가 이 방향으로 가면 무병에서 모병제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 논의를 해서 그 속도를 좀 더 높인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군대에도 좀 전문 직업 군이나 시켜야지 장비도 워낙 많고 그런 마당에 우리가 무슨 육박전을 하는 군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2.3 비상계엄으로 아주 최대 피해자는 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명예 실추됐지 사기 땅에 떨어졌지 실질적으로 봐야 될 복지 처우 분야의 예산 증액에 실패했지 하는 문제가 당장 지금 새해부터 지금 적용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근데 그거는 오히려 가장 큰 피해는 그 육사 출신 장군들 이번에 가담한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 말고도 조사하면서 저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당사자들이고 군대는 오히려 지금 하다 보니까 이번에 55대대인가요? 경호실? 그 부대는 또 국방부 차관 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그거 협조하지 마라 라고 해서 상당히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충돌할 수 없다 해서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군대는 비교적 합리적이다. 우리 판사라든가 요즘에 그 무슨 경호실 그리고 무슨 서울대 법대 졸업한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군인들 우리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 집단, 검사 집단 이런 것보다 우리가 낫다. 장관 없고 대행들이 하다 보니까 직무대리가 하다 보니까 뭐가 정상화된 느낌이 있죠. 네, 좀 정상화된. 이게 뭔지 모르겠어. 국방부 장관도 바뀌고 나니까 군대가 벌써 좀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국가
대통령도 직무 정지되고 나니까 뭐 좀 불안하긴 하지만 원칙대로 잘 돌아가는 느낌? 아니, 대외 신인도는 떨어졌지만 지금 아니지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직무 정리됐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입을 피해는 직접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직간접적으로 하여튼 그 사라진 게 많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아니 얼른 다른 사람을 채워야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세스 속에서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니까 우리 빨리빨리 그 정리하고 넘어가자 하는 건데 아니 계속 버티기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뭐야, 이제 도대체. 윤석열 방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한다 그러면 지금 즉시 707을 한남동 관제에 투입해야지. 내전이네. 투입해서 딱 정리하고 끝내는 거죠. 아니 윤석열식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김용현이하고 윤석열이 있었으면 별로 그런 방식으로 정리됐을 겁니다. 무슨 역사 사극에서나 볼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역사 사극도 이런 사극은 드물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스피디하고 드라마틱한 게 또 어디서 없었는데. 뭐 뻥긋하면 무슨 전문을 보러 다니고 도사들한테 물어보고 에이 속상해. 가족이 이렇게 개 끌고 다니는 가족이 각종 점을 쳐서 미래도 예측하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이게 뭐야? 무속이 지배하는 나라 이건 도대체. 그 무속을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외국에 있는 외교관들이 한국을 놀린다고 그래요. 네. 샤머니즘의 나라라고. 그러겠지. 정말 그러겠지. 창피합니다. 아유. 빨리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에이 속상해. 지금 그 대통령 대행하고 있는 최 누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도대체 이런 일을 대행으로서 정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니 그나마 알려라고 그러면서 2명 임명한 거는 잘했는데 뭔가 이제 또 몸살이고 주춤하고. 에이 하여튼. 아니 그 2명뿐만 아니고 3명을 당연히 임명해야죠. 그러니까. 3명 임명하고 지금 이렇게 경호처하고 공수처가 들고 서로 충돌해가지고 일을 못하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가닥을 잡을 사람이 당연히 있지. 없으면 서로 총싸움을 해서 이기는 쪽이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총을 서로 쏘게 생겼어요. 경찰들하고. 네. 참 이 나라에 도대체 공직자들은 그동안 위기관리라든가 국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는가. 오히려 지금 같아서는 저는 국회의장이 좀 나라를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위기 사태를 예견해서 네. 대통령 권한 공백 사태에 대비한 위기 대응 매뉴얼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사태까지 다 해서 각 부처별로 임무들을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규정했는데 일거에 무시해버리는 세력이 있어. 이건 나중에 정말 크게 처벌해야 돼. 나중에 이제 안정화되고 난 다음. 네. 무서워해야 됩니다. 요 시기를 좀 넘기면 저는 우리나라에 대운이 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 폭풍우가 부니까 파도가 막 치고 폭풍우가 부니까 바다 밑에 있던 암초들도 다 드러나고 저게 무엇이었지? 그동안 궁금해했던 것들 색깔도 다 드러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색이 드러났다고 해야 되나요? 이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공적인 마인드가 있나? 아니면 자기 이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정치인인가? 저는 윤상현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자기가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다는 게 그 사람의 정치 역사였다고 봅니다. 이 경우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고 그 뒤에 뭐 이렇게 김민전 교수 그분 뭐 하며 몇 사람이 있던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거 다 정리할 거라고 봅니다. 다 알죠? 네. 예. 우리 군대 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